요 이틀간 뉴욕 증시 시총 6조 6천억 달러가 증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이 마진콜을 비롯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 매도에도 나서면서 금값도 3%가량 하락하는 등 관세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했는데 우리 시장 역시 관세 우려의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8개월 만에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 변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탄핵 리스크 좀 해소되면서 좀 시장 기대감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일단은 그 기분 탓인지 요즘에 블랙 먼데이를 좀 자주 네. 접하는 네. 것 같네요. 그리고 트럼프가 얼마 전에 뭐 수술이 잘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과다출혈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오늘 외국인의 매도도 역시나 이와 동일한 요인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 리스크가 국내께 해소가 되면 환율은 뭐 대략 대부분 다 30원에서 40원 정도는 빠르게 안정될 거다라고 해서 잠깐 그렇게까지 지난주 금요일에는 내려갔다 왔는데 네. 역시나 국내는 국내 정치적인 요인보다는 오히려 더 대외 불확실성, 특히나 이제 미국발 변수들에 더 영향을 받는 것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도 뭐 한국 증시 사러 들어올 만한 자리이긴 한데 지금은 뭐 당장에 그런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게 역시나 트럼프 관세 리스크 그리고 지난 2거래일 동안의 미국 증시의 연쇄적인 폭락이 네.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좀 외국인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발 관세 불안 그리고 미증시의 급락, 우리 시장도 오늘 크게 출렁이고 있는데 앞서서 환율 잠깐 짚어주셨어요.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에 1,43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만 오늘 다시금 1,467선까지 좀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환율과 관련해서 뭐 1,500원대도 갈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있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500원대가 가려면은 뭐 미국이 경기 침체가 정말 확실해지거나 혹은 국내 이제 탄핵 정국이 좀 더 지연이 되면은 네.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일단 후자 이슈는 저희가 해결했고 전자의 상황이 좀 불투명하긴 한데 1,500원대까지 빠르게 급등할 여지는 저는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1,400원대 초반 이 이하로 내려가는 건 쉽지 않은 환경이다. 당분간 1,450원대 이 중후반대에서 그 환율을 머물러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출주들한테는 환율이 높을수록 오히려 더 그 전반적인 이제 매출액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환율 저희 뭐 걱정되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은 우리나라 수출주들 특히나 이제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업종들의 이익 전망에는 그나마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환율은 1,450원 안팎에서 움직일 수 있다. 수출주의 이익에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환율 불안, 어쨌든 외국인 매도 등으로 시장이 어려운데 이번 주 일단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주가 흐름 보면은 눈앞이 안 보이죠. 네. 네, 사실상.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워낙 좀 많은 이벤트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령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트루스 소셜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관세 뉴스 플로우를 접할 거고 거기에 또 취약하게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그 뭐 늘 중요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중요도가 높은 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이벤트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에 파월 의장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혹시나 파월풋 해주지 않을까? 네. 금리 좀 내려주지 않을까? 이런 식의 기대를 했었는데 파월 의장이 이야기하길 향후 분기 인플레이션이 불투명하니까 나는 지켜보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3월 달, 4월 달, 5월 달 그러니까 저희가 6월 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세 개 월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낮게 나와야 연준 입장에서도 아무리 트럼프가 압박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금리 내려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비자 물가는 저희가 뭐 늘 확인해 왔듯이 좀 낮게 나오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이 CPI 이벤트 전후로도 계속해서 좀 시장의 변동성들이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 또 내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네. 대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살짝 묻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트럼프의 관세가 어지간한 데이터나 기업들의 실적 이벤트, 호재성 재료들 다 집어삼킨 형국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 정리하자면은 이번 주도 역시나 관세 노이즈 국면에 있을 거다. 변동성은 저희가 이번 주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세라는 노이즈 안에서 이번 주 시장도 좀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를 좀 확인해야 된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죠. 네. 아래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주말 사이 고용 보고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예상보다는 잘 나왔죠. 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법했지만 이 또한 역시나 트럼프 이 보고서 발표 전에 중국이 이제 미국한테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 이러면서 또 관세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고용 시장의 호조세는 그냥 주식 시장에서 완전히 묻힌 재료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볼 때 이제 굿 이즈 배드, 배드 이즈 굿 이렇게 좀 보거나 아니면 배드 이즈 배드, 굿 이즈 굿 이런 식으로 네. 보게 되는데 지금은 지표가 잘 나올수록 그냥 좋은 국면으로 저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뭐 부분적인 뭐 주간 신규 실업수나 청구 건수나 혹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러한 지표들이 있는데 시장 입장에서는 그러한 지표들이 조금이라도 잘 나와야지 반등의 재료들 계속 모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여파가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 특히 시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다고 봐야겠는데요. 3월만 해도 이제 심리를 반영하는 심리 지표도 좀 부진해도 경제 지표들은 그래도 괜찮게 나온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불안하던 심리가 실물 지표에도 반영이 될지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뭐 침체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면 거의 역적이 되는 그런 네. 분위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침체에 대한 그 불안감들, 지금 시장에 둘러싸인 불안감들 이게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소프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냉각이 되고 있는데 네. 소프트 데이터와 또 하드 데이터를 경합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는 이전의 위기 당시에 비해서 레벨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 위기 당시 때에는 위기라고 하면은 뭐 금융위기, 닷컴버블, 팬데믹, 무역 분쟁 이런 때에는 이 지수가 마이너스 50포인트대 내외까지 폭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10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직 모멘텀 자체는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거. 이제 여기서 이제 변수는 침체로 정말 가려면은 지금과 같은 트럼프의 관세 폭주 행보가 계속되면서 전 세계 수요에 지속적인 타격을 입히고 기업 이익들의 해를 가하고 이러한 식의 시나리오가 전개가 돼야 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정도까지는 상상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한 입장이고 따라서 지금은 침체 우려는 있지만 그거를 반영해서 네. 주가를 더 아래로 빼려는 그러한 포지션 취하는 거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침체 우려가 있다. 좀 과도한 하락이 나왔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미증시가 이틀 연속, 2거래 연속 말 그대로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나스닥이 6% 가까운 하락, 지난 금요일에도 또 5% 넘게 급락이 나오면서 네.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M7, 빅테크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좀 과하게 출회가 됐었는데 이런 하락 추세 미증시 안에서 좀 네.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뭐 떨어지는 뭐 날개가 없다는 식으로 그 주가에도 모멘텀이 위쪽으로도 모멘텀이 있고 아래쪽으로도 모멘텀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분위기상으로는 주가가 아래쪽으로 모멘텀을 잡아서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더 급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시점부터 떨어지는 이 급락의 성격이 과연 합리적인 성격인가? 아니면 비합리적으로 그냥 일시적인 패닉 셀링 여기에 나온 급락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후자 쪽에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그 역 인디케이터 지표 중 하나가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불베어 스프레드 이런 것인데 이것도 2008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저점 신호가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보면은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미국 증시 빠질 때 그래도 나름의 합리적인 그 합리성 가지고 이야기했던 게 야 뭐 미국 증시 2년 동안에 40% 날라갔으면은 이거 한번 빼도 되지 않을까? 뭐 밸류에이션 부담 있으니까 여전히 뭐 빠질만해 이런 식의 판단과 같이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 보면은
그 연초 이후에 거의 주가 말고 밸류에이션상 조정의 강도나 속도는 과거 코로나 팬데믹에 준할 정도로 지금 조정이 급격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비싸서 빠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단계는 한참 지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부터의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더라도 이게 그 합리적인 배경에서 합리적인 요인에서 이 기인한 급락이라기보다는 투자 심리의 급격한 위축, 패닉 셀링 이런 식의 요인들, 수급적인 요인들에서 밀리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패닉 셀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뉴욕 증시 워낙 빠지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풋이나 파월 풋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공약 중에는 감세, 뭐 규제 완화 이런 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트럼프 풋을 기대해 볼 만한데 이런 정책들은 언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행보를 보면은 감세라는 카드는 좀 나중에 쓸 것 같아요. 뒤로 쓰면 쓸수록 내년도에 있을 중간 선거 때 좀 더 각인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감세 카드는 저희가 트럼프 풋에서는 좀 나중에 쓸 것 같고 네. 지금 우리가 그 원하는 시장의 풋 연준 풋이나 트럼프 풋에 원하는 거는 연준이 금리를 좀 더 빨리 내려주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관세 정책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또 트럼프 풋에 거대한 힘을 가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그거 둘 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저희는 당분간 그 연준 말고 트럼프를 계속 따라다니는 트럼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적인 트럼프 풋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 관세 정책 잘못했으니까 없던 걸로 할게요. 이런 식이 아니라 관세 시점을 지금 당장 4월 뭐 5일, 9일 이게 아니라 2, 3개월로 좀 더 미루거나 관세 대상의 품목들 혹은 관세율 같은 것들을 국가들에 따라서 좀 더 이전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하게 되는 그러한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론이 지금 너무나도 네. 안 좋죠. 그쵸, 뭐 여기서도 네. 아까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미국 전역 내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비단 그 일반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IT 업계 거물들 그리고 그 주요국 지도자들 이런 식들 다 일제히 백악관에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 측근들은 지금 거의 약간 그 되게 골수적인 측면들이 있어서 약간 귀를 닫고 있는 이러한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더 하고 혹은 경제나 산업계에서 계속해서 부작용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 저는 도외시하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아까 트럼프 발언 보면은 지금 주식시장 하락하는 거 뭐 쓴 약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하락하게 됐을 때 그거를 좌시하진 않을 거다. 가만히 있을 수 저는 없죠.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얼마든지 지금은 상황을 안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뭐 데이터나 기업 이익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분 한 명의 행보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네. 인간의 행동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여기는 안 좋은 쪽으로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정황상 그리고 현실적 합리적인 그 시장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따져봤을 때 지금의 이런 트럼프의 광폭 행보 어느 정도 제동은 걸릴 거다. 그러면 이것도 시장에서는 부분적인 트럼프 풋으로 보고 중간중간 반등은 충분히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 수치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한 사람의 이런 강력한 스탠스 때문에 시장이 지금 많이 출렁이고 있는데 연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올해 금리 인하 몇 회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점에선 네. 2회 인하가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그 CME 패드와치를 보면은 올해 뭐 연말까지 봤을 때 4회 혹은 5회 인하까지 네.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정도의 인하는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대가를 치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준이 1년도 안 남은 이 시점에 그 정도의 강도랑 속도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는 뭔가 상황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전에 이미 주식시장은 지금보다 더 처참한 환경이 직면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준이 연내 4, 5회 금리 인하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5월 달 FOMC 말고 6월 FOMC 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의 인플레이션과 고용 데이터 이거를 보고서 고용 시장도 생각보다 완만히 둔화가 되고 있고 또 물가도 생각보다 높게 튀어오르고 있지 않다. 이런 데이터들이 저는 확인이 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연준 역시도 6월 달에 금리 인하 시작해서 6월 혹은 이제 그 다음에 9월 아니면 한번 건너뛰고 12월 연내 총 2회 정도를 금리 인하하면서 전반적인 증시에 좀 부담을 덜 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연준이 파월도 그 금요일 날 발언을 보면은 나도 모르겠다. 일단 네. 트럼프가 나한테 뭐 정치질 하지 말라고 하고 금리 내리라고 하는데 나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강단 있는 모습을 그분께서는 보여주셨는데 시장도 지금은 연준의 행보에 주시할 게 아니라 6월 FOMC 전까지는 트럼프의 행보랑 그다음에 물가 데이터 이 두 개 정도에만 좀 더 많은 포커스를 두면서 그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저는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연준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 물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이제 외국인의 우리 시장 매수 전환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사실 뭐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 자금들이 좀 유입될 거다. 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외국인이 이제 매수로 전환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도 뭐 고백을 하자면은 저도 그렇게 보고서를 썼던 사람 중 한 명이고 네네. 뭐 많은 비난의 화살도 날라오긴 하지만 저는 뭐 요이 땅하고 외국인들 바로 공매도 재개한다면 사는 게 아니라 점점 살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는 게 공매도 재개라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외국인들이 현실적으로 사고 싶어도 지금 미국이 저렇게 급락을 하고 유럽이 망가지고 일본도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굳이 한국 증시에 공격적인 자금 투입할 여유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증시 거의 9개월 연속 순매도 한 것도 금융위기 이후 거의 처음 있는 일이고 지금이 금융위기에 저는 준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금융위기 때 당시 밸류에이션이나 기업 이익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더 훨씬 더 매력적인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외 여건들 특히나 트럼프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관세와 관련된 불안이 진정되는 게 저는 선결 조건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그 시장에서도 해소가 되고 전반적인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안정이 된다라면은 외국인들은 들어올 유인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 상승에 기술주들의 추세 상승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처럼 사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반도체주가 좀 상승으로 돌아와줘야 되는데 트럼프가 또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런 예고를 했고요.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과한 낙폭을 기록하면서 17만 원 선 아래까지 붕괴가 됐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반도체 관세가 어떤 수위로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단기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관세에 트럼프가 많이 건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네. 이 미국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뭐 조선 같은 경우도 있지만 반도체에도 저는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면은 중국과의 AI 쪽의 패권 경쟁을 위해서는 자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해서 또한 AI 기술을 확보하고 그런 식의 전략을 취하는 게 지금 트럼프가 중국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그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데 그러려면은 반도체가 갈수록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관세를 때리면은 이것도 역시나 미국 반도체 업황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밸류체인을 완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흐트러뜨리게 되는 이러한 좀 안 좋은 결과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나 그 정리를 하자면은 AI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미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떠오르기 위한 그 경쟁력이 지금 트럼프 경쟁력을 갖추는 게 트럼프 정부의 목적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 저는 그렇게 세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심하게 때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도 좀 있었고 이번 실적 발표가 반도체 섹터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부분 다 그 생각을 했을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나 저는 좀 묻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그 지금 디램 가격이나 메모리 가격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네. 다들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 측에서 어떠한 식의 진단과 답변을 해주는지가 관건인데 그거는 저희가 내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역시나 월말에 있는 전사 실적에서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번에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야 반도체 업황 드디어 반등한다 이렇게 볼 가능성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관세 전쟁이 지금보다 더 심한 강도로
중국이랑 미국이랑 주고받고 일기 시절처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국가들이랑은 서로 관세 전쟁을 계속하게 되면은 이거는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이는 거고 글로벌 수요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이 기업 이익을 추정할 때 있어서 그 편차가 이전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의 이익 추정치들 계속 많은 변화들이 실적 시즌 앞두고 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추정치에 대해서 신뢰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노이즈들이 이번 주에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원래 상호 관세만 아니었다라면은 4월 중순부터는 시장 좀 좋을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지만 지금 상호 관세라는 돌발 쇼크성 악재가 개입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저희가 좀 노이즈는 불가피하게 또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로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될 텐데 여전히 이 관세라는 악재가 우리 시장을 좀 괴롭히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관세 타격을 덜 받는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기는 했었는데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는 뭐 역시나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조선주랑 방산은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그 글로벌 지정학적인 구도가 지금 트럼프를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한 조선 방산에 대한 수요는 저는 계속해서 모멘텀들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도 빨리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안 끝나고, 끝나고 있죠. 또 3월 달에 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랑 종전 협상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러우 전쟁도 쉽게 끝나기가 어렵고 중동 쪽에서의 전선도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그냥 저희가 상수화되는 시대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식시장에서는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주도 업종, 그 지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업종은 저는 조선 방산 이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주도주임에도 불구하고 또 관세 무풍지대라고 인식되고 있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는 이 같은 주도주는 현재와 같이 단기 폭락할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과 조선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뭐 엔터나 뭐 게임 업종 같은 경우도 조금 관세 무풍지대로 꼽히기도 했는데 뭐 그동안에 이제 좀 소외되었던 섹터들에 좀 관심을 가져볼 때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그냥 낙폭 과대주로만 봐도 네. 충분히 그 소외 업종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 수익률을 좀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뭐 그 주도주, 조선 방산과 같이 이런 것들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될 것 같고 오히려 또 관세 피해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이 상대적으로 컸던 그런 업종들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수익률 회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 섹터 그리고 조선과 방산까지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추경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10조 추경 이야기도 있었고 기존에는 이창용 총재가 20조 원 정도의 추경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이 추경과 함께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집니다. 추경은 확실히 증시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데이터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유통이나 소매, 내수 관련주들은 과거의 추경 편성 이후에 추경 발표 이후에 편성 실제 집행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보면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가장 좋은 업종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코스피 전반적으로 놓고 봐도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그 추경이 총 18차례 있었는데 추경 발표하고 편성하고 나서 이후에 코스피의 평균적인 주가 흐름을 보면은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우상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가 우상향한 요인들은 다른 개별적인 뭐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텐데 확실히 추경으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 전반적인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도움이 되는 거 그거는 저는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뭐 트럼프 리스크 또 미국의 경기 침체 불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그 이후에 기대가 되는 대규모 추경 편성 이게 증시에 좀 완충 역할을 저는 해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트럼프 리스크를 완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카드들이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최근에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BOJ의 금리 인상이 뭐 기정사실처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상이 이제 뭐 엔캐리 트레이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최근에 다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인상으로 엔캐리 청산 우려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저도 요즘에
오늘 하루 이틀 새에 계속 고민하는 게 네. 빅스가 거의 40포인트 이상으로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과거의 문헌들과 학계 논문들을 보면 청산의 조건 중 하나가 빅스의 급등인데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플레이어들에게 일종의 트리거로 작용할 소지는 있기는 합니다. 네. 아직까지 다행히 그 움직임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또 저희가 그 작년 7월 말 8월 초에 경험했을 때 엔달러 환율이 140엔대 초반까지 내려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145엔대에 있다는 거. 그래서 엔캐리 청산 따라서 그 정리하자면 빅스 지수 급등에 의한 엔캐리 청산 우려 자체는 아직 현재 시장에서 점증하고 있지만 그거를 저희가 과도하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모니터링은 계속 해볼 필요가 있다. 빅스랑 달러 환율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투자는 뭐 늘 어렵죠. 네. 올 초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좀 오르는가 싶었는데 3월장 힘들게 보냈고 4월 역시 4월 2일 상호관세일 이후부터 뭐 매일같이 연일 하락장이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시장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연구원님. 네, 그렇죠. 뭐 대응 전략이랄 네. 게 뭐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환경인데 저는 지금의 그 매도세,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오늘 빠지는 그 네. 정도의 강도는 저는 과매도, 패닉셀링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렇게 패닉셀링에 굳이 저희가 동참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융위기나 그 과거의 여러 차례 위기 때보다 더 싼 레벨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네.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증시 매도에서 떠나는 전략은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관세 영향의 그 무풍지대인 이런 그 네. 주도주 혹은 뭐 아까 잠깐 제가 말씀 많이 못 드렸지만 엔터와 같이 관세 영향에서 약간 자유로운 이러한 종목들과 업종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팔지 말고 보유를 하시거나 오히려 분할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과매도 패닉셀링일 수 있다. 다시 우리 증시가 저가 매력 구간으로도 진입했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